강헌과 고화선의 건강과 장수. 네, 오늘 또 한의사 고화선 원장을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 전기신혈도 보았고 또 네. 오장육부 네, 여기까지 중간에 했어요. 주조어갑도 또 했고요. 주조어갑도 했고. 네. 특히 그 주조어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죠. 네, 형상구별이 잘 안 되고 좀 애매한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모든 형상 체질을 다 일일이 구별할 필요는 없고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새로운 형상 체질을 살펴볼 건데요. 네. 오늘은 경락으로 살펴보는 체질. 네. 맞습니까? 네. 근데 경락하면은 우리가 뭐 경락 마사지 뭐 이런 거는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정확히 뭐 어떤 그 개념인가요? 경락이란 단어를 참 마사지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요. 사실 한의학에서 우리 인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경락입니다.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는 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목구비도 다 모두 오장육부와 경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락에는 기혈이 돌아다니는 이제 도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병사가 들어오는 길이기도 해요. 병도 그 길을 따라서 네, 들어온다. 약한 부위로 주로 들어오죠. 그럼 이건 혈관하고 또 다른 건가 보네요. 네, 달라요. 신경하고도 다르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 물리학과 소강섭 교수님께서 경락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연구를 하셨었습니다. 물리학과에서요? 네, 저 실제로 서울대 물리학과 소강섭 교수님 뵈러도 몇 번 갔었고 또 국제학회에서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다른 연구실로 옮겨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른바 서구적인 자연과학에서는 완벽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관심은 굉장히 여전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실체를 직접 어떤 특수한 염색법에 의해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경락은 이제 뭐 머리와 몸통 그리고 오장육부, 이목구비를 다 연결해주는 그 도로라고 있는데, 네. 그럼 그게 눈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경락을 직접 뭐 눈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희는 사실 이거를 이제 선에서 좀 더 넓은 범위로 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세요. 그래서 그 경락이 지배하는 분야, 그 부위가 이제 특별히 발달한 사람 유형으로 6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형, 소양형, 양명형. 그리고 제가 양명형이라 했던 그 양명형. 드디어 이제 양명이 나왔죠.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태음형, 소음형, 거름형. 보통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은 이제 이른바 사상 체질에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양명형과 거름형이 추가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발달했는지를 볼 거냐, 바로 코와 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형 같은 경우에는 태양경이 뒤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서는 코와 눈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경락의 유주 방향으로 기세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꼬리가 좀 올라가고 콧구멍도 살짝 들리고 코끝도 들리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구라 씨를 구라. 이렇게 좀 상승하는 기세를 가지고 있는 분, 눈꼬리가 올라가고 코가 들창코처럼 좀 들려있는 분을 저희가 태양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태양경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 뒷면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태양형의 성정으로는 좀 이상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세요. 왜냐하면 위로 상승하는 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형이죠. 네. 그래서 좀 현실감은 부족할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좀 헛된 망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감성이 좀 풍부해서 예술 방면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크다는 거는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태양형에 잘 오는 질병은
기운이 부족하고 혈이 이제 충분한 게 태양형의 특징이거든요. 속이 다열. 네. 그래서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잘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으로는 태양 경락의 병이 되기 때문에 방광병이나 산증, 소기증, 이제 기운이 부족한 증상들이. 산증은 뭔가요? 산증이라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주로 생식기 쪽으로 병이 잘 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예민해서 좀 스트레스성, 신경성 질환이 잘 오고요. 예민한 성질을 가라앉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음형을 보실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좀 제일 많은 게 태음형 아닌가요? 아, 뭐 꼭 그렇지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않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상체질의 태음형하고는 사실 조금 달라요. 다르다. 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경락의 발달 부위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사상체질에서 얘기하는 뭐 태양형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태음형 같은 경우에는 태음이 이제 앞부분을 지나가거든요. 태음 경락이. 그래서 몸 앞면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눈꼬리는 아래로 내려가고 코도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태양형하고는 정반대의 형상을 가지게 되세요. 굉장히 보기에는 부드럽게 생기셨죠. 전체적으로 좀 하강하는 기세를 갖고 계세요. 성향으로는 실리를 중시하세요. 그래서 매사에 좀 이해관계에 예민한 타산적인 면이 있으시고 지극히 현실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절대로 헛된 꿈 꾸지 않으시고요.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책임감 있게 해내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제가 가지고 사상 체질로는 태음형이라고 했는데 이 경락 체질로 봤을 때는 저는 태음형의 정반대인 사람이네요. 아니, 조금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태음형의 질병은 몸을 움직이는 거를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그건 안 돼. 좀 실제로도 몸이 무겁고 건태감이 있으신데 그 태음 경락이 비장하고 폐 경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장 경락이라는 거는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소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주사발이라 그래서 우리 손발을 또 비장해서 움직여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음형은 태음 경락이 발달한 대신에 선생님 발달한 부위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다. 그렇죠. 결국엔 그 부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수족 무력증도 오기가 쉽고 또 태음 복이라고 해서 배꼽 위쪽 이 윗배가 좀 띠를 두른 듯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태음형이세요. 살이 많이 쪄서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제 눌렀을 때 아프다고도 하는데 그러면 좀 배가 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배가 아프면서 좀 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변이 시원치 않은 경향이 있으세요. 왜냐면 태음 습이기 때문에 좀 이제 한습이 쌓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은 소식을 하셔야 되고 날거나 찬 거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게 먹고 식후에는 반드시 300부 이상을 걸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소양형입니다. 소양형은 이제 눈꼬리가 내려오고 코는 끝이 올라간 모습. 그 소양경이라는 게 이 측면 옆구리를 지나가는 경락이 있잖아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성형수술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아, 코는 살짝 들리게 하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여자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예뻐 보이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한테. 대신에 좀 이렇게 이 부분으로 수렴하고 응집하는 기세가 있으시고 소양경은 측면이기도 하지만 이 팔에서는 바깥쪽 측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제 안쪽 측면은 뒤에 나오는 소음경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소양형의 성정은 바로 여자의 기본 형상입니다. 여성적인 면모와 외유 내강의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고요. 마음이 좀 여리고 세심한 성격이세요. 대신에 뻗어나가는 힘이 부족해서 좀 진취성이 약한 경향이 있고 또 소양에는 상화가 이제 상화라는 거는 좀 쉽게 동하는 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사빠 같은 거? 뭐, 네, 그래서 그런가 육욕과 칠정이 쉽게 동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좀 변덕이 심한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소양형에게 잘 오는 질병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양경이 발달한 부위, 옆구리, 머리에서도 실제로 앞뒤 사이즈보다 이런 분들은 이제
측면 측면. 사이즈가 더 긴 얼굴로 그러면 되어 측면이면 이제 있어요. 막 이명 막 이런 것도 되겠네요. 네, 결국에 이제 이 편두통. 측면이 발달해 있으면은 어. 옆에서 또 병이 잘 오기 때문에 어. 실제로 옆구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두통이 와도 편두통, 또 이명이나 이롱, 한열 왕래 이런 병들이 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가 소양형이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자 같은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형상이.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언밸런스한 거라서 그때 산증이 오기가 쉬워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산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산증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주로 아랫배에서부터 이제 옆구리 허리로 삥 돌아가면서 아프거나 또 아랫배에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고환, 위축까지 당기거나 뭐 음낭이 붓는다, 아프다, 실제로 소변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유형에 만져지는 적취가 생기기도 하고 종양 같은 거요. 아래가 막혀서 이게 이제 위로 치받으면 뭐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남자들 뭐 갑상선 종양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여자 같은 남자로서 산증이 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더 올라오면 이제 어깨 통증이나 머리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양형의 경우에는 좀 욕심을 절제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음형은 아까 이제 측면 경락 중에서도 안쪽, 다리에서도 안쪽 경락을 지나가게 돼요. 그쪽으로 발달하신 분들인데 경락 유지 방향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코끝은 내려가는 형상, 눈꼬리는 올라가는 형상을 띠게 돼요. 선생님 진시황제 무덤에 병마용 보셨어요? 못 봤어요. 보면은 우사들이 다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코는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남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찬호박이 그런 형인가 그렇죠. 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분산하는 기세, 진취적이죠. 또 소음경락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병이 잘 오시고요. 그 성격이 좀 느긋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설이거나 긴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도 고집. 있으시고 고집도 세기 때문에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도 잘 내세요. 이제 분산하는 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으로 살기는 좀 어려운 분들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이제 눈꼬리는 올라가고 코는 내려가서 분산하는 서로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락이. 그래서 이제 원래 열이라는 거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잘 내려가지 못하니까 상하 순환이 안 돼서 윗부분은 덥고 아랫부분은 차지는 병이 잘 오세요. 맞아요. 제가 아는 남자 후배 중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배가 점점 냉해지고 늘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렇죠. 이제 여쭤보면은 변비설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랫배 가스가 차고 항상 좀 묵지근한 느낌이 있다라던가 좀 위쪽으로 이제 열이 올라오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목이 불편한 증상도 잘 겪으세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소음형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똑같이 산증이 발생하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몸은 여잔데 형상은 남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여자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진 남자 성향이 사실 사회에서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심적인 고통이 크세요. 그리고 여자한테도 산증이 옵니다. 증상은 좀 생리통처럼 아랫배가 차고 옆구리, 명치까지 당기고 아프다거나 불임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니면은 이제 임신 중에 자연 유산이 된다거나 임신 중 여러 가지 질환에도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디어 이제 양명형이 나왔다. 이제 네. 양명하고 이제 골음 2개가 남았네요. 네, 드디어 이제 선생님 양명형의 형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특징적인 거는 여기서는 눈, 코의 기세로 따지지 않아요. 네, 양명형 같은 경우에는 기와 혈이 다 많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돌출하는 경향이 있고 눈
입꺼풀이 두꺼우세요. 그리고 입술도 좀 두툼하고 안면도 넓고 튀어나와 있고요. 인체의 앞부분이 주로 좀 돌출이 되어 있으세요. 여자 같은 경우에 유방도 크고 배집도 두툼하고요. 광골이 나오고 뼈대도 굵고 근육이 발달하세요. 이게 전부 다 열이 많아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팽창하고 튀어나와서 그렇거든요. 터져나올 듯한 터져나오기 직전 그런 상태. 양면경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제 머리 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에너지도 넘치시고 대신에 좀 과로를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리고 혈이 많다는 거는 음식도 그만큼 또 많이 섭취를 해서 그 많은 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만이 오기도 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장의 어제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장의 발달을 살피거든요. 여기를 어제가 아니라 어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위장에 열이 많으면 이쪽이 붉으세요. 선생님도 붉으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찬 분이 계시면 위장이 찬 거예요. 네. 또 양명의 성정은 의심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뭔가 이를 도모하거나 사람을 사귈 때 재고 또 재는 면이 있고 그만큼 별로 재지는 않은데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빈틈이 없고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성취욕도 많기 때문에 끈기도 있으시고 좀 뭐든지 모으려고 하는 이건 나 100%다. 저는 강해서. 뭐든지 모으는 거. 평생을 저는 뭘 모아왔어요. 보기에 이제 욕심이 좀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울감에도 잘 빠져요. 세상 일이 욕심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우울감에 빠질 틈이 없는데 그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양명에 잘 오는 질병은 위장에 열이 많아서 당연히 과식으로 인한 중풍. 네, 우리 아버지가 사실 그랬어요. 제일 많이 오는 이제 체질이세요. 한약적으로는 중풍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두풍증, 위풍증, 구안화사, 어지럼증도 사실은 이제 풍증상으로 봐요. 이러한 풍에 해당하는 여러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요. 또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면 신경성 소화불량 아니면은 이제 위장에 노폐물이 있어도 우리가 기침이 나오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기침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적성 기침이라던가 아니면은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쓰러지는 병, 과식해서 그런 병도 오기가 쉽습니다. 아니 뭐 배고파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과식을 했어도 사람이 쓰러지나? 선생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과식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스별이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노폐물도 많고 열도 많기 때문에 배출은 잘 안 되고 이런 걸 스별로 인해서 식적 요통이나 디스크, 관절염 이런 것도 잘 생기고 또 종기나 옹저 같은 악성 피부 질환도 잘 생기세요. 선생님의 그 봉화지겸을 지난번에 각기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옹저에도 해당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양명의 질병은 먹는 거에 비해서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소변의 이상도 자주 나타나고 변비로 고생하기도 쉬우세요. 그리고 과식으로 위장에 병이 나면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에 제일 취약한 체질이 바로 양명형이세요. 비만도 되기가 쉬우시고요. 또 살이 찌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고 저녁에 과식하시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이 안 좋은 일을 평생을 해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름형을 보실게요. 거름형은 양명형하고 반대로 눈이 이제 함몰돼 있어요. 네. 그래서 눈이 안으로 쑥 들어가게 생긴 분들이 많으시고요. 얼굴 자체도 이렇게 좀 함몰이 옆에서 봤을 때 내지는 이제 주걱턱 이런 분들이 몸이 차신 분들이에요. 입술이 푸르거나 아니면은 유두가 함몰된 것도 거름형에 제일 많습니다. 몸이 차가워서 이제 쭈그러드는 기세 때문에 그렇고요. 거름경이 발달하기 때문에 생식기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거름형의 성정이 온화한 편이세요. 그래서 포용하는 성향이 강하고 실천보다는 궁리와 사색에 능합니다. 뒤에서 타인을 배려도 잘하고 순종적이고요. 차근차근 일 처리를 매사에 실수 없이 잘 하세요.
그리고 성격이 원만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신사숙녀 소리도 잘 듣습니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잘 살피시고 실제로 욕심도 적으세요. 이 거름햄의 질병은 몸이 이제 차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시고요. 눈이 쑥 들어갔다는 거는 위장이 약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또 먹는 것도 조금씩밖에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화력이 그렇죠. 떨어져서 그런 본인들이 거죠. 딱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쭤보면 사실은 소화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본인 스스로 여기에서 한 숟가락 더 먹으면 체해 이걸 알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 드시기 때문에 이제 소화기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제 약하신 거죠. 두통, 요통도 다 배가 차서 오고 생식기 계통의 질환에도 걸리기가 쉽습니다. 냉기에 상하게 되면은 혀가 말린다거나 손발, 무릎, 팔꿈치가 이제 시리고 아랫배가 꼬이듯이 아프다. 이게 이제 전부 다 거름 경락에 병이 든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름경에 이제 간이 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근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수축되는 병들이 잘 오세요. 남자 같은 경우에 음낭이 오그라들고 여자는 젖가슴이 쪼그라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손발이 찼다 더웠다 아니면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은 뭘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몸이 차니까. 그렇죠. 냉하니까. 마시는 물도 좀 끓여서 따뜻하게 네, 먹고 그래야 따뜻하게 되겠네요. 드시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 체질입니다. 예, 오늘은 경락으로 보는 체질 육경형, 태양형, 소양형, 양명형, 태음형, 소음형, 고렴형까지 그런 눈, 코의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형상인데 실제로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고아선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강한과 고아선의 건강과 장수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약효로 나타난다. 자연 생태환경을 토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법을 제시하다. 한의사들이 만든 생태치유학교 구루. 이론 강의와 야외 생태체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나갑니다. 지금 일반인 과정,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생태치유학교 구루에서 문의해주세요.